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자, 건축법 이제 한 두 파트 정도 남았어요. 굉장히 짧게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건축 협정했죠. 건축 협정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갈 것은 결합 건축이에요. 결합 건축. 자, 결합 건축은요, 이런 지역이 있어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로 둘러싸인 대지예요. 그럼 대지 안에 건물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건물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개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건축을 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건물은 굉장히 노후하고 환경은 굉장히 불량해졌어요. 이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로변에 있는 층은 예를 들어서 한 25층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2층은 수요가 여기에 비해서는 좀 적으니까 좀 낮게 지었어요. 한 20층으로. 근데 노후되고 불량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얘는 용적률 완전히 맞춰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25층 부셔가지고 다시 짓는 게 25층이에요. 그렇겠죠? 얘도 20층을 부셔가지고 재건축을 해서 25층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여기는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25층으로 해봐야 총 임대료는 아마 20층과 25층이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계속 노후되고 불량한 환경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지금 20층짜리 건물을 그동안 안 짓고 있던 5개 층을 수요가 많은 여기에다 용적률을 넘깁니다. 그러면 25층을 30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30층 지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하죠. 이 수익의 일부를 여기에다 넘깁니다. 그 수익을 받아서 얘가 재건축을 한다면 건물이 좀 노후된 것보다 아무래도 새로 지은 것들이 임대료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재건축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게 결합 건축이에요. 자, 이 결합 건축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지우개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제 막 준비가 됐습니다. 자, 대상 지역을 한번 볼게요. 대상 지역은 산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구역. 이게 법률에서 정한 대상 지역이고요. 시행령에서 정한 게 있어요. 시행령에서 정한 거는 건축협정. 이전 시간에 배웠죠? 건축협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특별 건축구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모르는 이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나 역세권 개발 구역 같은 거는 타법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서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어요. 아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에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12m 이상의 도로, 10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에서 되는 거고요. 그 대지하는 용도지역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한 용도지역. 동일한 용도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용적률을 받는 건물과 용적률을 주는 건물의 거리가요 100m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적률을 줬는데 수익의 일부를 넘겼어요. 돈 먹고 그냥 내가 꿀꺽하고 말면 더 이상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둘 다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결합건축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 절차가 있어요. 절차는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줘요. 그런데 자 볼게요. 얘는 한 20층이었어요. 20층. 얘는 한 20층이었어요. 15층 정도. 그래서 한 10개 층을 얘한테 넘겼어요. 근데 조례로 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로 용적률 정한 게. 그 조례로 정한 용적률보다 조례상의 용적률보다 한 20% 초과한다. 그러면 고려할 게 더 많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건축위원회, 건축위 이 둘 다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공동심의라고 합니다. 공동심의를 거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관리상이에요. 관리상. 이거는 위에다 더 써볼게요. 자, 관리상 이거 한번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결합건축을 하기로 했으면 이것도 협정을 맺습니다. 협정을 맺고 나서 적어도 30년을 유지를 해야 돼요. 단기간에 건물이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니까 적어도 30년을 유지해야 되고요. 자, 30년이 지나서 폐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건축 협정에서는 폐지하고 싶으면 과반 동의를 받죠. 근데 여기서는 전원 동의를 받아요. 결합건축은 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은 문제가 나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이게 결합건축이었고요. 자, 그럼 부칙 나오는데요. 부칙에서는 볼 게 한 이행강제금 정도예요. 나머지는 제가 쓴 책에서 줄쳐진 거 중심으로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이 뭘까요? 이행강제금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자, 건물이 있어요. 상업지역에 건물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층이 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식당 테이블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식당에서는 이 테이블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전이 많이 돼야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한 5개 정도밖에 못 두는 이유가 이 식당에는 이 주방이 있죠. 주방이 생각보다 큰 면적을 차지해요. 주방 기구가 워낙 커서.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합니다. 여기다 지붕을 이렇게 두고 안에 그 대형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집기를 일로 넣었어요. 여기다가 넣었어요. 넣고 여기를 테이블로 채웁니다. 한 2개 정도. 그러면 이거는 무슨 행위를 한 거죠? 면적이 늘어났죠. 늘어나면 증축이라고 그랬죠. 증축 중에서도 불법이에요. 불법. 자, 이런 경우 자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요, 이 사람은 과태료 내고 말겠죠. 범칙금 한번 내고 마는 게 낫지 이걸 다시 집어넣어서 테이블 없애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의 어떤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이걸 시정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범칙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강한 압박이 느껴지겠죠. 결국은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행 강제금이고요. 공법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거기에 도로도 뚫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당장 도로 뚫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뚫으면은 그때는 뭐 이행강제금 해서 이걸 철거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해야 될 사업이 있으니까 그건 강제 철거합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죠. 예, 그게 차이예요.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빨리 철거해야 될 게 있으면 빨리 이행해야 될 게 있으면 행정 대집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행될 때까지 압박을 주려면 이행강제금, 단순한 어떤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내게 되죠. 과태료 내는 것들은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것들,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행강제금은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공시가격 같은 겁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뭐 공시가격 같은 거예요. 시가 표준액에 전부 다는 아니에요. 0.5%를 곱해줍니다. 50%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에서. 그리고 위반 면적이 있겠죠. 위반 면적. 아까 불법을 했으니까 그 위반 면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어떤 위반을 했냐, 위반 사항에 따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율. 자, 이게 뭐냐? 자, 건폐율 위반했을 때는요.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위반했을 때는 80%. 여기에 이렇게 계산된 거에 80%만 부과하겠다 이 얘기죠. 용적률을 위반했을 때는 용구 90%예요. 그 다음에 허가를 위반했을 때는 허 100%예요. 신고를 위반했을 때는 신칠 70%입니다. 자, 이렇게 부과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외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외에는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이거 외의 것은.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용승인 위반이나 사용승인 위반,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높이를 위반했다거나, 그 다음에 1조 제한, 1조 제한을 위반했어요. 샷시 치고 이래가지고 맞은편 건물에 햇빛도 못 들어오게 1조 제한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게 주거용인 경우,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더라도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만약에 공용주택이면요, 그 각 세대별로 60제곱미터 이하면 돼요. 공용주택일 경우에는 세대별로 각 세대가 60세대 이하, 60제곱미터 이하면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50% 감면해 줍니다. 감면 50%를 감면해줘요. 그리고 부과할 때도요, 부과할 때도 5회를 넘지 않습니다. 주거용이다 보니까 이런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이런 위협이 들어오게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제한을 두게 돼 있어요. 5회까지만. 자, 1년에 2회 부과하고요.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근데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돈 내기 싫으니까 이행을 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부과한 게 있다면 납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서 상가에서 이렇게 증축을 한 이유는 뭐죠?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쵸?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저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100% 가중합니다. 자, 이행강제금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건축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또 주택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